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이란 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마케팅 하면 떠오르는 구루입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제를 디지털 시대, 마케팅의 길을 묻다라고 붙여봤습니다. 근데 필립 코틀러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냥 다 붙여서 이렇게 스펠링을 쓰면 안 되고 책 표지에 나와 있듯이 제가 부제를 붙였듯이 마켓 그 다음에 ing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그의 트렌드에 맞게 마케팅의 기법, 철학, 전략, 접근법 모두 현재 진행형처럼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얘기고 도전적인 과제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만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맥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또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마케팅 하면 꼭 내가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어도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한번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공급자로서의 마케터는 아니더라도 우린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서적은 정말 많이 서점에 나오고 때에 따라서 유행도 많이 타고 또 많은 사람이 적고 있죠.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교과서는 거의 이제 마케터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관심 있는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독서 중에 필독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어, 먼저 첫 번째 드시는 의문이 그거겠죠? 왜 마켓 4.0이지? 예. 근데 마켓 4.0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이 변하면 시장이 변하고 그에 맞춰서 마케팅도 변화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인더스트리 4.0이란 게 정의돼야겠죠.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새로운 마케팅 4.0의 기법이라고 해요. 인더스트리 4.0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죠. 어, ICT 발달로 인한 자동화, 지능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인더스트리 3.0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 정보 혁명, 인더스트리 2.0은 전기 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 혁명, 인더스트리 1.0은 영국에서 일어났죠. 예, 증기기관, 증기기관 발명을 따는 기계화 혁명.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1.0일 때, 1차 산업혁명일 땐 당연히 마케팅의 모토도 제품 중심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완전 공급자 위주. 근데 인더스트리 2.0,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 생산 혁명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을 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 마케팅. 예,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가라는 마케팅에 중점을 가졌어요. 인더스트리 3.0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정보 혁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맞는 마케팅의 기법은 철학은 인간 중심 마케팅이다. 가치와 스토리가 어필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이 필립 코틀러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마케팅 4.0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이테크 그리고 하이터치가 융복합되는 전략이 통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면 한견 빨리 이해할 수도 있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터들한테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시작합니다.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제나 창의적으로 끼어 있기를. 네, 정말 멋진 말이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 안에서도 오래 갈 만한 패턴을 찾아내는 내야 하는 그런 경영가들, 마케터들한테 정말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의 서평을 보면 굉장히 찬사 일색이죠. 워낙에 오랫동안 마켓 1.0이란 책을 40여 년 전에 이분이 어, 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마케팅 업계의 구루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혼란에 빠진 경영자, 마케터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 책의 메시지를 정하고 책이 얼마나 심오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강조를 할 때 간혹 어, 독자들을 혼란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기도 하죠. 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방향을 잡고 또 길을 묻고 싶기 때문에 또 책을 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연결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서 마케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코틀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결성이란 단어, 책 중간중간 책을 관통하면서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연결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필립 코틀러의 책은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 항상 이 책을 보면 고객을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 고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의 마케팅 대비 전통적인 마케팅 대비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객을 정의를 했으면 그 고객이 움직이는 경로라는 것을 깊게 탐구해요. 예. 사실 이건 돌고 도는 얘기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죠. 뭐 인지하고 탐색하고 사고 후기 남기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항상 이 굉장히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단계를 굉장히 의미 있는 블록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어프로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챕터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새로운 고객 경로 따라잡기 이런 겁니다. 고객이 완전히 예전하고 달리 새롭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전술적으로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 고객의 행동을 다른 구분으로 서로 다른 단계의 구분으로 이렇게 파악해야 될 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빼놓지 않는 거 생산성을 높이는 마케팅 매트릭스입니다. 항상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회사 내에서 보면 그런 그 사실은 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받기도 하죠. 아니, 돈만 들어가는데 뭐가 달라졌지? 예, 뭐 정말 확실히 달라진 건 뭐야? 광고도 많이 찍고 뭐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된 거야? 그래서 잘 팔린 거야? 네, 그래서 고객 뭐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됐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터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측정 가능한 마케팅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건드립니다. 마케팅에서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두 개의 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도 얘기하네요. 콘텐츠 자체가 새로운 광고다. 그래서 단계별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또 익숙하게 아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있으실 옴니 채널 마케팅. 여러 채널들을 최적으로 조합해서 고객 경험을 잘 설계하는 옴니 채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참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용어 정의이자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소셜 CR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있지만 소셜 CRM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한 축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핵심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술 융합이 궁극적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전통적 마케팅 간의 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이테크 세계에서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갈구한다. 네. 하이터치란 말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하이테크의 대극에 있는 인간적인 감성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계속 언택트로 가고 무인화 자동화로 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속 겪을수록 인간들은 소비자들은 로봇이 대리를 구매하지 않는 한은 소비자들은 그만큼 하이터치에 대한 갈구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하고 최적으로 만들어냈냐? 그게 이제 마케터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화가 더 진전될수록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원한다.
제품과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갈수록 더 개인의 필요에 맞춰지고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러한 역설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핵심이다. 네, 이걸 왜 역설이라고 표현한지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개인화 속에서도 꼭 그 구매와 소비 의사결정이란 게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시대,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결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고객 유형이 될 디지털 하위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탐색할 터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젊은이, 우리 흔히 얘기하죠. 밀레니얼, MZ 세대, 여성, 네티즌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말한 바가 뭘까요? 네티즌은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개인으로 행동하면서. 여성, 과거보다 점점 더 구매력과 의사결정 권한이 점점 더 세지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까지의 마케팅, 우리 기업이 조장하는 소비 이런 것들이 여성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젊은이,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라는 것은 소비력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소득 수준은 높지 않지만 가장 바이럴을 많이 일으키고 또 선도적인 세부 소비 문화들을 또 양산해내는, 큐레이팅의 소재가 되는 것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활발한 소비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젊은이, 여성, 네티즌 이 세 가지를 의미 있게 보는, 소위 말해서 서브 세그먼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매트릭스, 계량 지표와 기존의 마케팅 관행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익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 이 첫 장을 보면 제목이 연결된 고객 집단으로 힘의 이동. 여기 잘 보세요. 연결된 고객 집단입니다. 그 힘이 이동했다 그래요. 원래 힘이 거기 안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개인적 구매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결정이 될 것이다. 집단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그먼트란 개념은 사실은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인위적인 시장 고객 집단의 구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개개인들이 형성하고 연대하고 유대해서 생겨나는 자발적인 커뮤니티예요. 이게 탑다운이냐 바텀이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더는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변신하고 있다. 고객 하나하나가 소리통이라는 얘기예요. 마켓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사용자의 경험이 묻어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정말 힘이 많이 갔죠. SNS도 생기고 유튜브 제작도 하고 얼마나 정말 많은 도구가 저비용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힘의 이동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개인한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사회 집단이 갖고 있다고 해요. 보면 월가 금융인들은 월가를 점령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위로 기반이 흔들렸고 타임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는 2013년에 에볼라 바이러스와 맞서 싸운 사람들이 뽑혔어요. 같은 가치를 갖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뽑혔다는 거죠. 경제대국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었고 인구대국 인도의 새 총리 나렌드라 모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개인, 권력을 가진 개인이 아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고객 커뮤니티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공략 목표를 정해놓고 벌이는 광고 활동보다 고객들의 커뮤니티가 훨씬 더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 모임들,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고객은 브랜드를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고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고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결성이란 것을 강조하는데요. 고객들이 서로 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들 자체가 장벽이 허물어지고 연결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고객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정답이지만 경쟁 구도도 등한시할 수 없죠. 네, 적을 알아야죠. 근데 코틀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경쟁사는 현재 관련되고 연결된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산업에서 출현할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 회사나 호텔 체인들은 교통중개 서비스 회사인 우버나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과 경쟁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무엇이냐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만한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저비용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플랫폼화가 있죠. 유통의 플랫폼화. 예, 그러면서 결국 이 상인의 정신을 가지고 고객만 포섭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집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거래를 촉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로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죠. 플랫폼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산업들 간의 연결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여러분 넷플릭스가 디즈니한테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영화를 팔아주던 라이센스 수익 비용을 따박따박 안겨주던 넷플릭스가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됐으니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의 소챕터는 개인에서 사회적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고객은 개인적 기호에 따라 무엇인가를 구매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고 싶다는 욕구에 이끌려 구매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네, 전 후자가 내리기도 한다라고 표현됐지만 점점 더 이 경향은 강해진다고 봐요.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더 의미 있게 얘기하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분위기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점점 더 신경을 쓴다. 고객들은 힘을 합쳐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돼서 연결돼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자신들만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그림은 대개 기업과 브랜드가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이미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개인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클 텐데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공급자적으로 계속 자신들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누가? 기존의 마케팅, 기존의 기업이. 네.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가 고객에게 플랫폼과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촉진한대요. 네. 고객은 점점 더 사회적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적 구매 결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결정이 된다. 더 좁게 얘기하면 커뮤니티 기반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은 브랜드와 기업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한다. 자기들끼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관점에 봤을 때 고객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향해서 나간대요. 예. 그리고 시장은 보다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고 고객은 구매 절차가 보다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다. 고객은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나온 소리에 앞으로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조언과 평가를 구한다. 누구에게? 자신의 커뮤니티에게.